최근 포스테콜로 감독이 유로파리그와 주말 리그 경기 연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교체를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체였냐면 선발로 나왔었던 벤 데이비스와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로메로를 빼고 아치그레이를 수비로 내리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의 두 센터백 라인으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센터백 라인이잖아요. 로메로를 빼기 전에 어떤 교체가 풀럼에서 이루어졌냐면, 풀럼은 라울 히메네스를 빼고 무니스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풀럼의 선발 라인을 보면 라울 히메네스는 약간은 물론 피지컬도 좋긴 하지만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내려와서 볼도 받아주는 이런 유연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공격수고요. 무니스는 조금 더 피지컬이 좋고 힘이 좋고 최전방에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렇다는 건 라울 히메네스를 빼고 무니스를 넣었다는 게 애초에 풀럼도 경기를 조금 더 직선적으로 본인들이 골이 필요한 경기였으니까. 사실 어제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는 토트넘은 의욕이 그렇게 많은 경기는 아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했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니스를 투입해서 조금 더 높이 싸움을 하는 이러한 선택을 가져간 거거든요. 마르코 실바 감독이. 오히려 포스테콜로 감독은 무니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와 벤 데이비스 라인에서 로메로를 빼고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아주 이상한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투입했는데 오히려 우리 팀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내보내고 피지컬이 약한 선수를 센터백으로 세우는 이런 선택을 감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메로가 빠져나간 다음에 두 골이 나왔잖아요. 그게 노골적으로 이제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가 수비 라인을 만드니까 풀럼이 롱킥을 전방으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뻥 차주고요. 여기서 무니스와 아치그레이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무니스를 아무리 잡고 끌어도 무니스가 버티면서 볼이 계속 바운드가 되는데 아무리 밀어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무니스가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무니스가 볼을 소유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치그레이의 반칙이 선언이 됐죠. 그런데도 무니스는 아예 넘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차이가 큰 상태인데 무리하게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풀럼이 그냥 골키퍼가 롱킥을 때려요. 그러면 때렸을 때 앞쪽에 무니스가 단순하게 점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물론 스펜스랑 경합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도 롱킥이 넘어오는 걸 그냥 머리로 떨어뜨려서 편안하게 풀럼이 공격을 시작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생기니까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게 풀럼의 첫 번째 골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뒤에서 뻥 차주고 앞쪽에서 무니스가 몸싸움으로 싸워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치그레이가 뒤에 있고 앞쪽에서 벤 데이비스가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무니스가 머리에 맞춰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요.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와 무니스의 싸움에서 무니스가 헤더를 한 다음에 돌아뛰는데 벤 데이비스가 이미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는 측면으로 빠지는데 중앙에 공간 생기고 무니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걷어낸 볼이 다시 풀럼에게 넘어가면서 풀럼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두 번째 골을 실점할 때도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공간을 향해서 골키퍼가 뻥 차주고 이 공간으로 떨어졌을 때 벤 데이비스와 세세뇽, 심지어 피지컬이 엄청 좋은 무니스도 아니고 세세뇽이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몸으로 부딪혔을 때 세세뇽이 벤 데이비스와의 경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세세뇽의 볼을 빼앗지 못하고요. 이 떨어지는 볼에서 세세뇽이 볼을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사실은 공격수가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수비수가 달려오면서 부딪히니까 세밀한 컨트롤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피지컬적으로 강력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편안하게 세세뇽이 볼을 잡은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지난 풀럼전은 포스테콜로 감독이 승리할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는 피지컬적인 선수를 투입하는데 우리는 피지컬적인 선수를 빼고 피지컬이 부족한 선수를 수비 라인에 2명 배치한다 라는 이 교체를 했다는 것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지난 알크마르전도 마찬가지예요. 알크마르전도 처음에는 로메로와 반더벤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라인으로 하다가 반더벤을 중간에 61분쯤에 빼요. 그리고 반더벤을 빼고 아치그레이를 투입하죠. 2대 0으로 앞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2대 0으로 앞서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전에서 알크마르가 1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2대 1 상황, 한 골 차이였어요. 그런데 아치그레이를 투입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실점을 합니다. 이것도 저 경기에서 경기 내내 반더벤과 로메로의 이 피지컬 싸움에 알크마르가 공격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들어오니까 아치그레이 쪽에서 피지컬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반더벤이 있을 때는 볼이 뒤에서 넘어왔을 때도 반더벤과 상대의 공격수가 경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더벤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여기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스피드도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아치그레이를 전문 수비수도 아닌데 센터백에 넣으니까 넣자마자 알크마르가 로메로 쪽으로는 볼을 안 보내고 아치그레이가 있는 쪽으로만 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한 번에 킥이 들어가는 순간 일단 아치그레이가 앞으로 나와 있다가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놓쳤고요.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놓치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경합을 하는 순간 아치그레이가 몸으로 부딪혀도 상대 공격수가 이제는 버틸 만한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편안하게 공격수가 돌아서서 안쪽으로 패스. 여기서 알크마르의 득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공격수가 몸싸움을 계속 아치그레이가 걸고 있는데 등을 지면서 볼을 컨트롤하고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잡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아치그레이가 달려나오면서 몸싸움을 걸어요. 근데 아치그레이의 몸싸움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내려오는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미드필더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치그레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치그레이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 다른 각도로 보면 아치그레이가 이렇게 끌려 나와 있을 때 몸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떨어뜨려주면 아치그레이가 빠져나온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프리한 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메로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끌려 나가야 되고 로메로가 끌려 나가는 순간 안쪽에 또 공간이 발생하면서 1대1 찬스에 유사한 결정적인 찬스가 또 알크마르에게 오게 되죠. 여기서 물론 알크마르가 득점을 못했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사실은 아치그레이가 투입되자마자 수비가 엄청 흔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내내 끝날 때까지 알크마르는 로메로 쪽으로는 주지도 않습니다. 계속 아치그레이가 있는 토트넘의 왼쪽 센터백 쪽 이쪽으로 패스를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만만하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여기서도 사실은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아니에요. 알크마르의 오른쪽 풀백인 마이쿠마라는 선수거든요. 일본 국가대표. 근데 여기서 마이쿠마의 몸싸움에 아치그레이가 밀리면서 볼을 흘려요. 그리고 볼을 흘리고 막 달려가서 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몸싸움을 거는데 여기서 마이쿠마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아치그레이가 무너지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아치그레이가 뭐 센터백 라인으로 나와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치그레이만 과연 비판할 수 있느냐? 상대가 피지컬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굳이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넣어서 욕먹게 하는 교체를 하고 거기서 오히려 토트넘이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니까 실점도 하고 이런 경기가 벌써 2경기나 반복이 됐어요. 이거는 감독의 교체 전략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제 리그에서 토트넘이 의욕이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치그레이는 미드필더인데 굳이 센터백으로 이렇게 무리해서 기용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심지어 벤치에 어제는 부상에서 복귀한 반더벤도 앉아 있었어요. 반더벤도 있는데 무리해서 왜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느냐. 물론 뭐 반더벤이 이제 부상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반더벤을 유로파리그에서 뛰게 하고 그 다음 경기는 관리를 해준다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반더벤이 지난 알크마르전에서도 60분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내려갔던 시간이 로메로가 빠졌던 68분이었어요. 약 20분 정도를 뛰었거든요. 20분 정도도 반더벤이 못 뛸 만한 몸 상태였을지. 물론 이제 리그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 굳이 무리시키지 않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대비하면서 이제 아치그레이를 대신 센터백으로 뛰게 한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리그를 이 정도로 포기하면서 그리고 아치그레이는 이 어린 선수가 본인의 자리도 아닌데 센터백으로 들어가서 괜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나오고 흐름 넘겨주면서 패배하게 되는 그리고 리그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이런 교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차라리 뭐 우독이라던가 비수마라던가 그래도 피지컬이 조금 되는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면 모르겠는데 아치그레이가 아무리 뭐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해도 센터백 자리에 원래 뛰는 선수가 아닌데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네 이 정도의 플레이였지 센터백에서 잘하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 어린 선수가 성장해 나가야 될 방향도 미드필더에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센터백으로서의 시간을 계속 주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쓸 수 있는 선수가 이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 풀럼전은 정말 말 그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대의 교체 카드를 감안하지 않은 최악의 교체로 흐름이 넘어가고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그런 풀럼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